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입니다. 국민 재산 몰수에서 바닥난 국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힙니다. 예, 보신 그대로입니다. 새해 첫날 전직 대통령의 사면론을 띄웠던 민주당의 이낙연 대표가 이번에는 새로운 제안 하나를 했습니다. 코로나로 수익을 본 기업이 이익의 일부를 자발적으로 내놓는 이른바 이익공유제를 던진 건데요. 그래서 정치권이 좀 시끌시끌합니다. 코로나 양극화를 막아야만 사회 경제적 통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코로나로 많은 이득을 얻는 계층이나 업종이 코로나 이익의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쪽을 돕는 다양한 방식을 우리 사회도 논의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덕을 받는지를 측정하고 계산하고 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낙연 대표 또 다른 승부수입니까? 코로나 이익공유제, 이걸로 좀 정치권이 시끄러운데, 이현정 의원. 네. 사실 단어 자체가 어렵지 않고 이 취지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공감이 됩니다만, 근데 왜 논란이 좀 불거지는 겁니까? 그러니까 돈 벌었으면 좀 내놔, 이 이야기인데요. 사실 국가 권력이 법치를 벗어나면 국가 폭력이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 코로나 국면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이나 LG라든지 대기업들이 여러 가지 언택트 시대를 맞이해서 수익을 많이 올렸거든요. 또 쿠팡이나 배민 같은 경우도 이제 배달이 많으면서 수익을 많이 올렸단 말이죠. 예. 자, 그 올린 수익에 대해서 이익을 나누자. 너네도 돈 많이 벌었으니까 좀 내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뜻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부장이 중국집 가서 직원들하고 가서 마음대로 시켜. 근데 난 짜장면 먹을래. 라는 이야기가 오늘은 비슷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도대체 그럼 누가 이익을 얻었는지 일단 그 기준부터 애매할 뿐더러 많은 기업들이 일단 이익을 얻으면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 플러스 알파를 지금 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자율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과연 기업이 이걸 자율적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거의 준조세나 비슷하게 지금 어떤 면 하지 않습니까? 연말 되면 기업들이 지금 뭐 불이익 독기 선고도 내고 다 준조세 냅니다. 근데 또 거기에다가 지금 어려우니까 다 또 받았으니까 얼마 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저는 제가 초대에 말씀드렸듯이 이 법을 따르지 않으면 거의 국가폭력입니다. 예. 즉 기업들 입장에서는 거의 반협박으로 들리는 거죠. 세상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업들이 이익을 얻었다고 해서 국가 권력이 돈 내놔 라고 지금 과연 할 수 있는 건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취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이현정 의원님 말씀처럼 최 교수님, 네. 여기 보면 삼성, SK, 네이버,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배달 늘어나서 배달의 민족 같은 대기업들 돈 내놔라 팔 비틀기 아니냐라는 지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제 이익을 많이 낸 업체들이 이익을 공유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법을 정해가지고 이익 하는데 몇 %, 내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죠. 그건 불가능하고요. 예. 지금 민주당도 그런 쪽으로 추진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착한 임대료라 그래서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깎아줬을 때 그중에 일부를 세금으로 보존해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운영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선의로 정말 저런 기업들, 예컨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일부 사업은 또 돈을 벌 수 있고 또 다른 사업은 어려울 수 있는 거잖아요. 그중에 일부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을 경우에 그분한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게 법을 만들어가지고 안 내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절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민주당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선의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거기에 부합하는 정부가 어떤 형태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익공유제 취지는 좋기 때문에 이거는 예. 좀 제도를 보완해나가는 과정도 좀 필요하다. 근데 이준석 의원님, 여기 보면 실제로 그럼 코로나로 누구는 득을 받고 누구는 실을 받는지를 정확히 어떻게 제도적으로 나누냐, 이런 목소리가 오늘 기업들 간에는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수혜라는 것이 결국 항속적으로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아주 근거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이제 선의에 의해 가지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기부하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기에는, 예를 들어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동일인 지정된 총수가 지금 이 정권 들어가지고 46개월째 재판 중입니다. 예. 이 정권 시작한 지 4년 됐는데 46개월 재판이면 정권 내내 재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다다음 달이면 이제 재판이 나올 텐데 그렇다면 그 상황 속에서 과연 선의에 따라서 돈 좀 내시오 하는 얘기가 과연 선의만으로나 들리겠느냐. 무언의 압박으로 들릴 수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예. 지금 시점에서 코로나 불평들이 시정하는 것이 과제라 그러면은 사실 이거 아닙니까 논리가? 코로나 때문에 벼락이기를 봤으니까 좀 내놔라 이런 거잖아요. 본인들은 코로나 국면에서 180석 판 다음에 협치 하나도 안 하면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누기를 강요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법칙을 적용할 것 같으면요. 문재인 정부 들어가지고 부동산 왕창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들 전부 다 그거 좀 내놓으면 안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국민들이 반응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 좀 자제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 자기들 가진 건 하나도 안 내놓으려고 그러면서 매번 이제 기업들 비틀려고 하는 이 모양새를 보면서 누가 공정하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좀 순화해서 말씀드리면 코로나 이익공유제를 실현하려면 그 뭐 여당 의원들, 야당 의원들 혹은 현직 공무원들 부동산에 돈 번 거 어느 정도는 내놔야 된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죠? 뭐 의석 이익 공유제 있잖아요. 180석 얻었으니 그걸 야당한테 얼마 준다. 아니 좀 그분들은 선의가 없나 보죠. 선의를 좀 내놓으면 되지. 부동산 많이 올랐는데. 알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 사회 통합의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사실 뭐 선의로 다 됐다고 해서 모든 정책이 옳은 건 아니니까요. 곳곳에서 파열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야의 목소리 각각 들어보겠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사회적 통합은 물론이고 시장 경제의 지속 가능한 그다음에 건강한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이 공유를 원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가져간 이익부터 나누는 게 순서입니다. 국민 재산 몰수에서 바닥난 굽고 채우겠다는 여당 대표의 반헌법적 발상에 말문이 막힙니다. 참 제가 이런 소식을 전할 때마다 안타까운 건 어떤 이제 주제가 덜어지면 이제 여야가 갑자기 이제 확 양극단으로 갈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장혜철 평론가님. 여기는 보면 여당은 이게 정책 대안보다는 색깔론에 집착하는 것 같다, 딱하다. 근데 지금 반면 김은혜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사회주의 경제를 연상케 하는 반시장적 발상이다. 그런데 정의당조차 지나치고 감상적이고 아니하다라고 하는데 이낙연 대표에 좀 집중해보면 이낙연 대표가 어쨌든 또 다른 승부수를 던진 건 맞는 건데 논란이 좀 있는 겁니까? 앞으로도 여진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사면론이라는 승부수 이후에 이낙연 대표의 입지가 좀 위태롭다는 분석도 많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 코로나 이익 공유제가 두 번째 승부수라고 할 수 있는데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는 건 차치하고서라도 지금 정의당 같은 경우도 물론 정의당은 이걸 반대하는 이유가 더 적극적으로 강제성을 띄워야 된다는 취지에서 반대하는 겁니다만 기본적으로 20대 국회에서는 범여권으로 분류되었던 정의당조차 계속해서 이낙연 체제의 민주당에게 반기를 들고 있는 이 양상 여기에 대해서는 이낙연 대표의 어떤 리더십이나 정치력 부재를 탓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기본적으로 이러한 승부수가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내고 감동을 주기 위해서는 남의 것을 내려놓으라는 방식의 승부수가 아니라 내 기득권, 아까 이준석 의원도 지적했지만 내가 가진 것을 먼저 내려놓겠다는 승부수를 던질 때 국민이 감동을 하고 야당도 그러면 그러한 승부수에서는 마냥 반대를 하지 못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 체제의 더불어민주당과 또 정부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 시국에서 연이은 증세, 부동산 관련 증세, 주식 거래 관련 증세, 이제는 비트코인에도 세금을 물겠다고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증세 기조 속에서 정부와 여당은 과연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희생하는 승부수를 던지고 있는지 타인에게 희생을 강요할 게 아니라 이낙연 대표도 먼저 내려놓는 그런 승부수를 던져야만 국민들이 훨씬 더 호응하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듭니다. 코로나로 번 돈을 자발적으로 좀 나누자라는 집권 여당 대표 제안에 정치권 시끌시끌합니다. 이 소식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근데 또 하나의 좀 시끌시끌한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